이번 시간에는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 90회 이론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를 보시면요. 다음 중 정보를 기록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부기는 정보 기입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부기. 그래서 기록 계산 방법에 따라서 단식 부기와 복식 부기로 분류가 되고요. 복식 부기는 일정한 원리 원칙에 따라 현금이나 재화의 증감은 물론이고 손익의 발생을 조직적으로 계산하는 부기다. 라는 얘기죠. 복식 부기는 대차 평균의 원리를 이용하죠. 그래서 오류를 자동으로 검증하는 자기 검증 기능이 있다. 라는 얘기고요. 복식 부기는 원리 원칙이 없이 재산의 증가 감소를 중심으로 기록하며 손익의 원인을 계산하지 않는다. 단식 부기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2번 보시면 배상대금의 조기 회수로 인해서 매출 할인을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영업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했을 때 손익계산서의 매출 총 이익과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온 것은 그랬습니다. 매출 할인을 매출액에서 차감해야 되는데 영업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했으면 매출액에서 차감해야 되니까 매출 총 이익은 과대계산이 되겠죠. 매출 총 이익을 과대계산되지만 결국은 영업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서 영업의 비용을 처리해서 영업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게 되면은 이제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 총 이익이고 매출 총 이익을 그러니까 이제 과대계산이 되겠죠. 매출 총 이익 마이너스 판매 관리비는 영업이익.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비용을 뺐으니까 이때 뺀 거죠.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에는 변함이 없겠죠. 그래서 매출 할인을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영업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을 때는 매출 총이익은 과대계산되지만 결국은 영업의 비용으로 뺐어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불변이다. 그래서 3번이 답이겠고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는 것 그랬습니다. 매출채권은 당좌 자산이긴 하지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아니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는 것들은 각종 수표, 그다음에 우편안, 전신안, 대체저금 환급증서, 그다음에 공사채 만기 이자표, 배당금 영수증 같은 게 이제 현금성 자산으로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매출채권은 당좌자산이고 우표는 통신비로 회계 처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타임 발행 수표는 통화 대형증권으로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고요.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선입자 수표는 어음에 준하는 기준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선입자 수표는 다드럼 또는 지급음으로 회계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3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보시면 다음 거래의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장기 보유 목적으로 문정의 주식을 한 주당 액면 1,000원인데 100주를 액면 금액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와 함께 자기합수표로 지급했어요. 장기 보유 목적으로 주식을 구입했기 때문에 이제 매도 가능 증권으로 회계 처리하셔야 되겠죠. 매도 가능 증권으로 회계 처리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입할 때 들어간 이 수수료는 원가에 다 포함을 하죠. 근데 단기 매매 증권 구입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따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입할 때 들어간 비용은 원가에 포함한다. 단기 매매 증권 구입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시고 회계 처리에 대해서 이제 옳은 것을 물어봤으니까요. 매도 가능 증권이고 이 수수료 만원도 이 매도 가능 증권에 포함해야 되니까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11만원, 대변에 현금 11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겠죠. 매도 가능 증권은 투자 자산이죠. 그래서 투자 자산이 11만원 증가하는 거래가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보시면 합계 잔액시산표상 혼합 상품 계정에 대한 다음 자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매출원가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초재고액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이 매출원가인데요.
매출원가인데 여기서 매출원가를 물어봤습니다. 시산표상에서. 그래서 매출원가는 기초재고액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재고액이 매출원가인데 기초재고액 플러스 순매입액이 판매가능액이고 시산표상의 상품 차변에 기록되어 있는 이 500만 원이 기초재고액 플러스 순매입액, 즉 판매가능액이겠죠. 그래서 이 차변 500만 원에서 기말상품재고액 75만 원을 차감하면 매출원가 425만 원이 계산됩니다. 그래서 기초재고액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재고액, 이 매출원가인데 기초재고액 플러스 순매입액은 판매가능액이다. 그래서 시산표의 상품, 차변 상품 500만 원에서 기말재고액 75만 원을 차감하면 매출원가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은 2번이 답이고요. 재고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이 되려면 매입하면서 매입 재비용들은 취득원가에 가산되는 항목이죠. 그래서 매입은임은 매입의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항목이고요. 4번이 답이고요. 매입한출, 매입의 누리, 매입 할인은 오히려 매입액에서 차감하는 항목이죠. 그래서 6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보시면 2020년 7월 1일에 구입한 영업용 건물, 취득원가가 7천만 원이고 잔존가액이 2천만 원, 내용연수가 10년. 이러면 이제 정액법에 의해서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되면 얘는 1년분이죠. 그래서 7월 1일에 구입해서 12월 31일 날 감가상각했으니까 6개월분만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액법 공식은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인데 내용연수 10분의 취득원가 7천만 원 마이너스 잔존가액 2천만 원 하니까 분모가 5천만 원이 되죠. 그래서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 2천만 원 때 5천만 원을 내용연수 10년으로 나누면 1년에 500만 원씩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될 텐데 6개월치만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되니까 나누기 2 또는 12분의 6 하셔가지고 250만 원의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8번 보시면 다음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계정 과목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형체가 없다. 이것만 봐도 무형자산이죠. 그래서 기업의 영업활동에 장기간 사용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면서 물리적 형체가 없으나 식별이 가능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이 있는 것. 물리적 형체가 없으면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것은 무형자산이고 이 예시 중에서 신용신앙권, 선수금, 기계장치, 재고자산. 신용신앙권은 무형자산, 선수금은 부채죠. 기계장치는 유형자산, 그리고 재고자산이 나와 있는데 물리적 형체가 없으니까 무형자산에 대한 부분이죠. 답은 1번이고요. 만약에 물리적 형체가 있다라고 했으면 유형자산인 기계장치가 답이겠지만 물리적 형체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무형자산은 신용신앙권이 답이 되겠습니다. 9번 보시면 다음과 같은 결합관계에 해당하는 거래로 옳지않은 것은 그리고 부채가 감소하고 자산이 감소하는 거래를 찾아야 되는데요. 현금을 단기간 차입하게 되면 차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자산 증가, 부채 증가. 그래서 이 부채 감소, 자산 감소에 해당되지 않는 거래죠. 1번이 답이고요. 2번은 미지급금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차변의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고 대변의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는 거고요. 3번 외상매입금 5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게 되면 차변의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고 대변의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는 거래가 되겠죠. 그리고 예수금을 보통임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하면 차변의 예수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으니까 대변의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는 거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은 1번이 답이 되겠죠. 10번 보시면 전자부품을 도소매하는 회사의 경우 다음 계정 과목들 중 가로에 들어올 수 없는 계정 과목. 전자부품을
구입하는 전자부품을 도소매한 회사에서 차량 운반구는 유형자산이죠. 그래서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주기로 했으면 미지급이나 부채가 증가할 것이고, 보통임금에서 계좌이체하면 대변의 보통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는 거래가 되겠죠. 근데 이 외상매입금은 재고자산에서 발생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재고자산에 발생하는 매입 채무가 되겠죠. 그래서 차량 운반고에 대한 외상거래로는 외상거래에 대한 계정과목으로는 해당되지 않는 계정과목이라서 외상매입금은 재고자산에서만 나오는 계정과목이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 출자액을 물어봤고요. 기초자본금, 인출액, 기말자본금, 당기순이익 계산. 그러면 여러분들 요점정에 있는 공식처럼 기초자본금 플러스 추가 출자액 마이너스 인출금 플러스 당기순이익은 기말자본이 되죠. 그래서 기초자본금 1,000만 원에 플러스 추가 출자액은 높고, 그 다음에 인출금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인출금 400만 원이겠죠.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생겼으니까 플러스 당기순이익 200만 원. 그럼 기말자본금이 1,000만 원이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 출자액을 물어봤으니까 여기에 플러스 추가 출자액. 그래서 이게 추가 출자액 기록이 돼야 되는데요. 기초자본금 플러스 추가 출자액 마이너스 인출금 플러스 당기순이익은 기말자본. 그래서 이 추가 출자액은 200만 원이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11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을 보시면 대손상각비를 물어봤거든요. 대손상각비는 회계 기간 중에도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서 기말에 대손을 설정할 때도 대손상각비가 발생할 수 있죠. 대손상각비를 물어볼 수도 있고, 문제상에서 대손충당금을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대손상각비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1월 1일, 2020년 1월 1일 현재 대손충당금 잔액이 15만 원 있는 상태에서 7월 10일에 거래처의 파산으로 매출채권 20만 원이 회수불능되었습니다. 그러면 매출채권이 회수불능됐으니까 대변에 매출채권 20만 원 자산이 감소할 거고요. 대손 상각시켜야 되는데 대손 충당금이 15만 원 있으니까 대손 충당금 15만 원 상계 처리하면 나머지 5만 원이 대손 상각 처리되었고요. 이제 대손 충당금 잔액이 이제 0원인 상태이죠. 그래서 기말에 750만 원의 1%, 즉 7만 5천 원을 대손 설정하게 되면 7만 5천 원을 대손 설정하고자 하는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지금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기말에는 차변의 대손상각비 7만 5천 원, 대변의 대손 충당금 7만 5천 원. 그래서 대손상각비는 이 회계기간 중 대손 처리된 5만 원과 기말에 추가로 대손 설정된 7만 5천 원, 즉 12만 5천 원이 대손상각비로 회계 처리가 돼서 4번이 답이 있고요. 만약에 기말에 대손 충당금 잔액을 물어봤다면 추가로 설정한 대손 충당금 잔액이 없어서 추가로 설정한 7만 5천 원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기재되는 대손상각비는 12만 5천 원이고 재무상태표에 기재되는 대손 충당금은 7만 5천 원이 여기서는 대손 상각비를 물어봤으니까 12만 5천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13번 기말 결산 정리 수정사항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미지급 비용. 미지급 비용은 비용의 발생, 비용 예상이죠. 그래서 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수수익, 미지급 비용. 비용 수익의 이연이나 예상 등은 기말결산 정리사항 대상이고요.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 추정. 그럼 기타 대손상각비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의 추정도 대손 상각에 관한 문제여서 기말결산 정리 대상이 되고요.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비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도 기말결산 정리사항이 되는데요. 유가증권 처분에 따른 손익은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이나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발생하는데요. 이것은 회계 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죠. 결산 정리 사항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3번이 답인데 대신에 유가증권, 즉 단기매매증권의 평가 문제라면은 기말결산 수정 정리 사항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유가증권 평가에 관한 문제이다. 유가증권 평가에 따른 손익을 인식했다라고 한다면 한 번도 결산 정리 사항이 되겠지만 처분에 따른 손익, 즉 유가증권 처분 손실,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이겠죠.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이나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은 결산 정리 사항과는 상관이 없어서 13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4번 보시면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항목은 비용과 수익이죠. 그래서 매입은 비용이죠. 매입이 즉 매출 원가이고요. 매출은 수익이죠. 그래서 매출 원가, 이 매출 원가가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항목이죠. 이 매출 원가는 기초재고액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재고액이 매출 원가일 거고요. 기초재고액 플러스 순매입액이 판매 가능액이어서 기말결산 때 기말재고액이 500만 원 예를 들어서 제시가 된다고 한다면 합계자료 계산표에 상품에서 이 기말재고액을 빼서 매출원가를 계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나 매출원가는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항목이고 유동자산이라든가 자본금, 비유동부채, 자산과 부채와 자본은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항목이어서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항목으로 오는 것은 3번 매출원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5번 보시면 등식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전산학이 2급 교재나 전산학이 1급 교재에 보시면 제가 나름대로 기출문제 등을 잘 정리해서 요점 정리를 추가해 놨어요. 그래서 전산학이 2급에 나와 있는 요점 정리, 거기에 나와 있는 등식들이 있는데 그 등식들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등식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죠. 그래서 기초자산은 기초부채 플러스 기초자본, 기말자산은 기말부채 플러스 기말자본, 그 다음에 기초자산 마이너스 기초부채는 기초자본, 기말자산 마이너스 기말부채는 기말자본, 이런 등식이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기말자산에서 기초자본을 빼면 순이익이 나온다고 그랬는데요. 기말자본 마이너스 기초자본이 당기순이익인 거죠. 2번이 틀렸고요. 총비용에서 당기순 이익이 발생했다면 차변 총비용에서 차변 당기순이익을 더하면 대변의 총수익과 같아야 되죠. 그래서 3번도 맞는 공식이 되고요. 이건 시산표 등식인데 시산표의 차변에는 자산과 비용이 오고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과 수익이 들어가는데 이 자본만 기초자본금이죠. 그래서 기말자산 플러스 총비용은 기말부채 플러스 기초자본 플러스 총수익이다 라는 것은 이제 시산표 등식이 되겠죠. 그래서 15번에서 틀린 등식은 기말자산이 아니고 기말자본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기말자본 마이너스 기초자본은 당기순이익이다 라는 공식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요점 정리에 나와 있는 등식들은 꼭 외우시고 시험을 보시기 바랍니다. 90회 이론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 보신다면 복식부기는 일정한 원리 원칙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제 이 4번은 단식부기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단식부기는 일정한 원리 원칙이 없이 자산의 증가 감소를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손익 원인을 계산하지 않는 부기인 단식부기이고 단식부기의 대표적인 게 이제 가계부, 가계회계죠. 그리고 가계회계를 제외한 재무회계, 원가회계, 그다음에 은행에서 하는 은행회계 이런 것들 모두 복식부기의 원리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은 매출 할인은 원래 매출액에서 차감해야 되는데 차감하지 않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면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않았으니까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가 매출총이익인데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않았으니까 매출총이익은 과대 계산되지만 결국은 영업의 비용으로 차감을 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에는 불변이 되겠죠. 3번을 보시면 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 수표는 현금이다. 그래서 수표
수표는 현금 처리하는데 당전 발행 수표만 당좌예금을 여기 처리합니다. 그리고 우편안, 전신안, 대체적금 환급 증서, 그다음에 공사채 만기 이자표, 국고송금 통지서, 그다음에 배당금 영수증 이런 것들은 현금성 자산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라고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장기 보유 목적으로 구입한 주식이기 때문에 이제 매도 가능 증권이 될 거고요. 매도 가능 증권은 투자 자산이기 때문에 투자 자산이 증가하는 거래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보유 목적이고 시장성이 있는 주식이라면 이제 단기 매매 증권이 될 거고요. 단기 매매 증권으로 회계 처리가 됐다면 이 수수료는 따로 수수료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될 게 무엇이든지 구입할 때 들어간 비용은 원가에 가산한다. 단 단기 매매 증권 구입 수수료만 수수료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 근데 이제 이게 매도 가능 증권이고 매도 가능 증권이기 때문에 이 매입 수수료도 매도 가능 증권의 원가에다가 포함하셔야 돼서 매도 가능 증권은 투자 자산이기 때문에 투자 자산이 증가한다는 게 답이었고요. 매출원가를 물어봤는데 매출원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저거액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재고액이 매출원가인데 이 매출원가를 구할 때 기초저거액 플러스 순매입액이 이제 판매 가능액이고 판매 가능액은 시산표에 있는 이 상품 샵에 있는 상품 500만 원 이게 판매 가능액이겠죠. 그래서 이 판매 가능액 500만 원에서 75만 원을 차감해서 425만 원이 매출원가로 계산되고 시산표 대변에 있는 상품 450만 원 얘는 이제 상품 계정에 대한 이제 감소 매출액으로 이제 보셔야 할 텐데요. 그런 부분은 이제 다음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6번 보시면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매입은임, 매입 재비용이 이제 취득원가에 포함돼야 되겠죠. 그래서 매입은임, 그다음에 매입하면서 운송 보험료, 그다음 하역비 이런 것들은 매입은임과 함께 매입원가에 포함시켜야 되고요. 매입한출, 매입의 누리, 매입 할인 이런 것들은 매입액에서 차감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감가상각비를 물어봤는데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니까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는 내용 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해서 감가상각비를 구해보면 500만 원의 감가상각비가 계산되죠. 700만 원에서 잔존가액 2천만 원을 빼면 5천만 원이고 이 5천만 원을 내용 연수 10년 동안 나누게 되면 1년에 500만 원씩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데 7월 1일에 구입해서 12월 31일에 감가상각을 했기 때문에 월할 계산하게 되면 6개월분만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500만 원 곱하기 12분의 6 또는 2분의 1 하셔가지고 250만 원이 감가상각비로 계산된다는 거 그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 계정 과목에 대해서 보시면 8번에 영업활동이 장기간 동안 사용되고 물리적 형체가 없으니까 무형자산인 거죠. 그래서 무형자산을 찾으시면 되겠고 만약에 물리적 형태가 있으면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이니까 유형자산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9번을 보시면 부채 감소, 자산 감소에 대한 거래를 물어봤는데 현금을 단기 차입하게 되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하는 거였죠. 그래서 9번은 아까 1번이 답이었고요. 나머지는 미지급금, 외상매입금, 예수금 등을 현금으로 상환하거나 보통금에서 계좌이체 했으니까 2번, 3번, 4번은 부채가 감소하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고 보통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한 부채 감소, 자산 감소에 해당되는 거였죠. 9번은 1번의 답이었고요. 전자부품을 도소매하는 기업의 차량 운반구, 유형자산이죠. 유형자산에 대해서 이제 대금 결제 방법이 대변에 나올 텐데, 현금으로 결제할 수도 있고, 보통금에서 결제할 수도 있고, 나중에 주기라면 미지급금 또는 어음을 발행해도 미지급금을 회계 처리가 돼야 될 텐데, 외상매입금은 재고자산에 대해서만 나오는 계정 과목이죠. 그래서 외상매입금이나 지급어음은 매입 채무이기 때문에 재고자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재고자산에서만 나오는 계정 과목이어서 전자부품을 도소매하는 기업의 차량 운반구는 유형자산이기 때문에 이 외상매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나올 수가 없는 계정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추가출자액은
기초자본금 플러스 추가 출자액 X 마이너스 인출금 플러스 당기순이익은 기말자본. 이 공식을 적용하면 푸실 수가 있는 문제겠고요. 이 대손상각비는 매출채권 잔액이 20만 원 회수 불능되면서 대손충당금을 상계 처리했고, 그래서 5만 원이 대손상각된 상태에서 750만 원의 1%, 즉 7만 5천 원이 기말에 대손충당금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이렇게 회계 처리가 돼서 손익계산서에 기재될 대손상각비는 7월 10일 5만 원, 12월 31일 7만 5천 원, 그래서 12만 5천 원이 답이겠고요. 재무상표표에 기재되는 대손충당금은 이 추가로 설정되는 7만 5천 원이 대손충당금으로 남아 있겠죠. 그 다음에 유가증권 처분에 따른 손익은 결산 정리사항 대상이 아니고 유가증권 평가에 관한 문제가 이제 결산 정리사항에 해당을 하겠죠. 13번은 한 번이 답이었었고요.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항목은 매출이나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영업비 비용, 영업외 수익 이런 것들이 이제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항목이어서 한 번이 답이었고요. 기말자본 마이너스 기초자본이 당기순이익이기 때문에 기말자산이 아니고 여기는 기말자본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이 답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90회 기출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90일에 기출문제 이론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